직장의 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 여인도 계약직이었습니다. 김혜수 씨가 회사는 생계를 나누는 곳이지 우정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곳이지 예의를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시원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두 번째,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 전지적 회사 시점. 우리는 보통 회사가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나를 발전시켜줄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하죠. 근데 회사는 뭐 하는 곳이다? 응? 돈 버는 곳이에요. 회사는 나를 왜 고용했을까요? 돈 벌라고. 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나를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나를 뽑은 게 아니에요. 물론 회사와 나는 함께 발전할 수는 있지만 나는 철저하게 월급을 받고 노동을 하기 위해 회사를 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밋빛 생각, 내가 이 회사에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훨씬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아까 김혜수 씨, 미스 김이 얘기한 것처럼 회사는 생계를 나누는 곳이지 우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회사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환상을 버리세요. 싸움 따기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처 입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나운서 면접을 들어갔는데 정말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이 오디션 떨어진 걸로 치면 제가 아마 굉장히 찬란할 거예요. 제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지 않은 대신 떨어진 걸로 다 배웠어요. 운전면허 시험 계속 떨어지면 시험 보는 사람 있죠. 제가 그렇게 아나운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납득이 안 됐던 게 뽑힌 사람을 딱 보면 왜? 승국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나 쟤보다 잘할 수 있는데 왜 쟤가 붙었지? 근데 옆에 친구가 왔어요. 야, 왜 쟤가 된 거니? 그니까!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땐 회사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억울했어서 1000명이 넘는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서 한 50명쯤 남았을 때 마지막 면접만 남았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몇 번째 시험이에요? 물으니까 수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가 내 개인적인 메일 주소를 줄 테니 혹시 마지막에 떨어지고 발표가 난 후에 왜 내가 떨어졌는지 물어보면 내가 그 대답을 해줄 테니까 저한테 메일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떨어질 때 너무 억울했거든요. 제가 왜 하는지 이해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50명 정도에게 제 메일 주소를 알려줬어요. 몇 명이 답장이 왔을까요? 응? 아니요. 3명. 이상하죠. 아나운서 시험을 그렇게 수없이 떨어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 가서 보고 광주 가서 보고 부산 가서 보고 그렇게 시험을 보면서 왜 떨어졌는지 왜 안 궁금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찾지 않는 거. 그래서 3명한테는 해마다 제가 그 답장을 보내주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래요. 물론 시험이 끝났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사에서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원인을 찾아야 돼요. 또 같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제가 지금 계명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어떤 여자 교수님이 대학교하고 산업과의 그 산학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게 100억을 넘게 수주를 하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발판이 돼서 이분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교수님 중에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4번 떨어졌대요. 처음에 떨어졌을 때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 담당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착해 보이게 입고 가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 꼭 뗐어야 되는데 떨어졌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담당자가 이미 발표가 났으니까 요거가 없으셔가지고 안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재수를 안 하는데 제가 대학도 재수를 안 하는데 재수하네요. 이번엔 진짜 뭐가 모자랐어요. 그랬더니 또 요걸 하라고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떨어진 거지. 그랬더니 진짜 재수도 안 되는데 삼수네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벌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헨젤과 그레텔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동화에 보면 헨젤과 그레텔이 버려지러 가면서 빵 조각, 돌 조각 놓쳐. 그 길을 거꾸로 따라오잖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놓은 돌 조각을 가지고 거꾸로 따라가 보세요. 팀에서든 혹은 조직 내에서든 조직이 함께 했던 일이든 회사에서 무엇이 문제됐는지
때론 내가 승진이 안 된 게 나 때문이 아닌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회사에 필요한 능력이 예를 들면 아나운서를 뽑을 때도 그 해는 뉴스를 잘하는 아나운서가 필요해요. 그럼 MC를 아무리 잘 봐도 아무리 이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망생들은 예쁘고 방송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자기들 시점으로. 회사에서도 내가 회사에 뭔가를 제안할 때 회사에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 이익 말고 회사가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뭘까? 비용을 절감하는가? 시간을 절감하는가? 혹은 비전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시점에서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길이 보여요. 그걸 윈윈이라고 하죠. 회사는 생계를 나누는 곳이지 우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그럴 때 만약 그 결정권자가 나와 정말 사이가 안 좋은 부장이 앉았다면 보통 여성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할 텐데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도둑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도둑들의 감독은 누구? 최동훈 감독. 제작자는 최동훈 감독의 아내인 안수현 대표. 요즘 영화계의 트렌드인가 봐요. 아내가 제작을 하고 남편이 감독하는. 뭐 유승만 감독도 그렇고요. 최동훈 감독도 그렇고. 네, 안수현 대표가 70년대 초반생이에요. 굉장히 젊고 미인이에요.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세 보이잖아요. 영화 감독, 배우,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촬영 감독 다 좀 한 성깔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여리여리하게 생긴 이 여자분이 그 판을 다 지휘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판이라는 분류가 들어가는 직업군이 3개 있어요. 뭐 있을까요? 응? 영화판. 네. 영화판, 공사판, 정치판. 그건 업계라고 하지 않고 판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영화판에서 그 여리여리하게 생긴 여자분이 100명이 넘는 스텝을 데리고 6개월이 넘게 촬영을 하고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2년에 건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월급이 나오잖아요. 영화판은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하는 내 일이 이력서가 돼서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영화를 찍었으니까 다음 영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납득하게 설명만 해주면 잘 갈 수 있대요. 그 납득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보통은 술을 한 잔씩 하는 자리인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 1년쯤 영화를 찍고 그리고 후반 작업을 해서 2년쯤 후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걸리는 영화는 한 2년 전쯤에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의견 교환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잡벅인 거예요. 그 에너지. 그래서 예를 들면 본인이 명필림에 있을 때 장소 헌팅을 마케팅 팀에서 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마케팅 팀에서 우리나라 전국을 누면서 장소 헌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소 헌팅을 하러 가면 사실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나가면 사실 팀장은 걔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장소 헌팅을 해오잖아요. 그럼 채택이 되고 그 자리에서 열흘을 찍기도 하고 한 달을 찍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화 내내 찍기도 해요. 근데 그건 보통 막내가 하니까 막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막내를 춤추게 하는 방법. 그건 바로 알아봐 주는 거예요. 잡벅.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땐 팀장이 미연 씨 여기 장소 너무 좋지 않니? 좋아요 감독님. 여기 우리 막내가 찾았다? 야 막내 너 감각이 있는데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눈빛 보고 알았잖아. 이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모여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관두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오래 했으니까 여의도에 국회에 계시거나 선거 캠프에 계신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이 두고 봐라 꼭 이긴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선배 좀 이상한데 사기꾼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꼭 이긴다는 거야. 두고 봐라. 내년에 꼭 이긴다. 그리고 외국 선거 사례를 얘기하는 그때 이제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안 됐을 때요. 이번에 봐라. 두테르테가 이긴다. 그래서 두테르테가 됐어요. 트럼프가 이긴다. 트럼프가 됐어요. 그냥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꼭 이긴다. 두고 봐라. 꼭 이기고 말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자기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자신감 혹은 자존감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만들어주시면 좋겠지만 흔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자존감, 자신감 만들어? 나한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일종의 자뻑. 너 괜찮아. 거울 보고 너 괜찮아. 남자들은 맨날 해요. 아닐 것 같죠? 제가 저희 집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어요. 저랑 한 10년쯤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이에요. 외모, 키 모든 것들이. 아주 대한민국 평균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아침에 딱 하고 나면 야, 오늘 괜찮지 않니? 그래서 뭐가? 괜찮지 않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니? 설마. 여보 있잖아. 나는 방송국에 다니는 여자거든. 잘생긴 사람들을 매일 봐. 그것도 영한 사람들. 나 안 빠지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심이더라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아침에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차마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기 최면이에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해요. 나 이것만 잘했으면, 이것만 했으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이길 거야 라는 말을 심지어는 마음속 저 깊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도록 입 밖에 뱉으세요. 그 자기 확신이 남들을 날 그렇게 보게 하고 나도 나를 그렇게 보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명호 대표가 후배 직장인들이 다 모인 토크 콘서트에서 나는 잘난 사람이란 사실을 평생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부둥켜 안고 살 때만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